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행운이나 복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왜 어떤 집은 끊임없이 재물복이 들어오는 반면 어떤 집은 끝없는 돈 걱정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도반 여러분은 식탁이라는 평범한 공간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식탁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 자리 그 이상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재물복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식탁을 어떻게 관리해야 재물이 흘러들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의 집에도 재물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식탁의 조명은 밝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밝은 마음은 모든 좋은 일을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조명은 가정의 기운을 환하게 밝혀주며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순간에 화합을 돕습니다. 오행에서도 밝은 조명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고 그 기운이 재물복을 상승시킵니다. 식탁에 밝은 조명을 두고 그 아래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재물복을 불러오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처럼 밝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좋은 일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식사 중 조명은 반드시 밝게 유지하십시오. 둘째, 식탁에서는 절대 언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말로써 남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식탁은 가정의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가정의 평화는 깨지고 재물복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식사 중에는 물론 식사 후에도 식탁에서는 훈계나 언쟁을 피해야 합니다. 사랑과 배려의 말로 가득 찬 식탁은 가족 간의 정을 두텁게 하며 가정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셋째, 불필요한 물건을 식탁 위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식탁은 가족이 음식을 먹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작업 도구나 옷, 택배받은 물건 등을 식탁 위에 두는 것은 이 공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재물복을 가로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마음과 공간이 삶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식탁 위에는 식사와 관련된 것들만 두어야 하며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식탁은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며 재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식탁에서 자리를 지정하여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 맞는 역할과 위치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자리를 지정하는 것은 존중과 대우를 상징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상석과 말석을 정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를 정하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재물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가족 간 존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식탁은 항상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돈된 마음에서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식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가정의 재물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기기 마련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신성한 자리이니 언제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재물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은 항상 정돈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여섯째, 식탁 위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달력과 시계는 걱정과 근심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외부의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탁 위에 달력이나 시계를 두는 것은 재물복을 막고 가정의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식물이나 꽃병도 식탁에 두면 안 됩니다. 오행적으로 좋지 않으며 가족 간 대화를 막고 기운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서 식탁이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은 남기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준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낭비는 모든 불행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식탁 위에서 음식을 남기는 것은 재물복을 끊는 행위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여 낭비를 줄이고 남은 음식은 적절히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쌀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가정의 재물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되 절제와 절약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식탁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가정의 재물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식탁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며 가족 간 존중과 배려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재물복이 흘러들고 평화와 화목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식탁이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하는 그 자리. 식탁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식사는 단순한 일상이 아닌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그곳에서 웃음이 넘치고 따뜻한 말들이 오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곳이 바로 우리의 식탁일지도 모릅니다. 정리된 식탁 위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밝은 조명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이야말로 가정의 평화가 깃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그 자리에서 사랑과 배려는 꽃피고 재물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가끔은 일상에 쫓겨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정돈된 식탁, 그리고 그곳에서 나누는 한 끼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식탁이 깨끗하고 밝을 때 우리의 마음도 밝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가정의 큰 행복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한 가난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궁핍한 상태였지만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으나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음식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자신의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부처님은 기꺼이 수락하셨습니다. 여인은 집에 돌아가 자신이 가진 작은 양의 곡식과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가난해도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은 마음을 다해 깨끗하고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음식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청정하고 순수한지 보라. 그녀는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공양을 준비하였다. 진정한 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그 마음이 청정하면 삶의 복이 따르게 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으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비록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정성과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께 닿았고 그 마음이 복을 불러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음의 평온과 청정함이 진정한 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식탁을 청결히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를 나누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활이 청정할 때 비로소 재물복과 행복이 흘러들어온다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말씀에 담겨 있지요. 도반 여러분의 집에 재물복과 평화가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현 스님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